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 우리 병화일주들은 어떤 인생의 흐름을 타게 될까?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런 걸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드릴게요. 저는 어떤 무당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무속인 선생님들처럼 신기가 있어서 대나무 흔들면서 너에겐 이런 기운이 올 거야. 이런 장사를 하면 안 돼. 아마도 자식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명리학적 관점에서 수천 년의 데이터들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해년에 병화일주가 어떤 흐름을 가지면서 월운은 어떻게 바뀌더라.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조심할 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야심차게 늘 준비를 해봅니다. 고마워요, 기해년. 자, 기해년의 기운은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아니면 전 세계 누구에게나 1월 1일이 되면 옵니다. 그것도 음력 1월 1일에 정확히 들어온다고 봐야죠. 아니, 입춘으로 기점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동지부터 씨앗이 심어져요. 기해년에 씨앗이 심어지지만 그게 꽃 피우진 못하고 싹이 나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기해년에 운세가 제대로 열릴 때는 입춘 시점을 보게 돼요. 어떨 때는 입춘이 2월 4일 날 오면 어떨 때는 음력으로 그것이 12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요. 음력으로 1월 1일을 넘어설 때도 있어요. 만약에 입춘이 1월 1일 되기 전에 왔다. 그럼 그냥 1월 1일 날 같이 새해 맞이가 되는 거죠. 근데 1월 1일이 된 음력, 1월 1일이 됐는데도 입춘이 안 왔다. 그럼 아직도 새해가 안 온 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입춘이 그렇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그래요. 웬만한 명리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서 기해년의 기운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우리 지구의 한반도는 요쯤 될 거예요. 요쯤. 저만화처럼 요만하게 보이겠죠. 그때 동에서 서로 태양이 뜨고 지게 됐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경도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뜨고 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동방의 지국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동방의 아침의 나라. 시인 타고르도 인도의 시인 타고르도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아침의 나라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해 뜨는 양의 기운이 강한 동양이 양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양의 기운이고요. 서쪽 있죠. 저쪽 지구 반대편 서쪽 요 뒤로 넘어갔을 때 이쪽에는 미국도 있을 거고요. 캐나다도 있을 거고요. 유럽도 있을 거고요. 이쪽은 서방이에요. 특히 미국, 캐나다 쪽은 우리 동쪽을 바탕으로 서방인데요. 서쪽은 음의 기운, 마이너스 기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서양인데 동양, 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양은 그래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음력의 기운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서양은 마이너스 기운이기 때문에 양력의 기운을 땡겨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전에 마야의 달력 이때부터 보면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력은 28일 주기로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걸로 나타내잖아요. 금음부터 시작해서 보름달로 다시 초승달이 금음을 지나 초승달이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게 참 신기하게도 그 원리가 365일이 안 되고 양력은 365일 딱 맞고요. 음력은 355일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가끔씩 한 번씩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그게 있는 거잖아요. 윤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윤달, 윤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해의 운을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음력의 기운대로 하면 그대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은 어느 시기에 아무리 9월에 입추가 빨리 왔어도 어느 시기에 장마가 지더라.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게 모두 음력 기점인데요. 자, 기해년의 해잖아요. 그죠? 기해년의 해는요. 아이고, 이렇게 못생기게 써졌어요. 자, 기해년의 해는 당사주적 의미로 봤을 때 천수성이라는 아주 이게 무슨 숫자게요?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에 장수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물상으로 봤을 때는 바다, 출렁 있는 물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선박, 무역업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해는 또 인신사회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크게 움직이는 역마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누구나 해외여행도 나가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물 건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다 건너 샤샤샤 물 건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업이나 원양업 이런 데 관심들이 많고 해수가 발달하는 그런 날에는 그 해는 횟집도 되게 잘 됩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해수가 물의 기운, 소금의 기운 이런 거잖아요. 해수욕장 이런데 올해 같은 경우 해수욕장들도 아마 성업을 이루리라고 저는 봅니다. 양식장 그러다 보니 횟집이 올해 여름 봄 요쯤에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돈 많이 버세요. 횟집 하시는 분들. 자, 이래서 천수성에 장수의 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을 때 그런데 기해년의 가장 안타까운 점도 하나 찾아볼게요. 기해년은 황금대지해라고 해서 정말 희망도 많아요. 꿈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세요. 저만 그런가요? 제 주변에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정말 대놓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원리를 한번 알면 좀 더 지혜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해년의 문제가 뭐냐면요. 어려워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다 어려운 상황인데 기해년이 기토 자체가 습토입니다. 해수도 수예요. 자, 해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봐도 되지만 수국의 진행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한 갑자를 마무리하고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예를 들어 갑자을축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고 갑인을묘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고 해에서 아주 마무리의 기운이 1차적으로 일단락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라지망이 작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술년을 지났을 때만 해도 우리는 큰 산에서 저 산 너머에 무지개가 뜰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구나 희망도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신유술 잘 마무리돼서 오는 듯 했는데 새로운 기운을 시작하려고 봤더니 기토가 습토로 왔어요. 그러니까 2019는 사람들 마음이 다 약간 촉촉한 느낌? 감성적으로 촉촉하면 좋은데 너무 축축한 느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좋은 메마른 땅을 적셔줄 수 있는데 화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화의 기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화의 기운이 많다. 그러면 이 해수가 와서 촉촉히 적셔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토의 기운이 중화지기를 이루어서 잘 밭작물도 유용하게 해줄 거라고 느끼면 돼요. 화의 기운을 사주에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간목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목화통명, 목의 기운으로 화를 살려줘서 화생토를 해주는 그죠? 기토가 이렇게 되니까 기토를 좀 쫙 말려주는 왜 축축하고 어두침침한데 햇빛이 쫙 되면 수증기 다 날아나가고 이렇게 햇빛
되게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목화통명으로 간목이나 목화가 있을 때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습한 사주만 있다면 사주가 해자축으로 쫙 이루어져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밝은 기운을 붉은색 옷을 좀 입어보세요. 이거 쪽집게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적으로 봐서 그래요. 그럴 때 기운을 살려주는 음식, 뭐 붉은 음식, 뭐 때로는 매운 음식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자신을 살려주고 기운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목화통명 또는 불화기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또 하나 있어요. 조토나 건토인데요. 무는 건토가 돼요. 그러니까 무의 기운, 그러니까 무술년 이런 사람들은 나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정미년 이런 경우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미년 이렇다면 좀 반반 나눠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건토, 조토는 그런데 습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진토는 수의 고장이고 축토가 있을 거예요. 기축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겠죠. 기축 일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기해년을 복음으로 또 맞이해서 천간의 복음으로 천간만 중첩되니까 또 이중성 두 번 양립하는 이런 기운을 갖게 돼요. 진해 기문이 끼는 요게 진과 해가 기문이 끼는 요 진을 가진 습토잖아요. 습한데 또 습을 가져와서 수의 고장으로 수가 빨려 들어가고 있고 지장간에까지 영향을 주고 이 진을 가진, 그러니까 무진은 또 좀 낫겠죠? 근데 임진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사주가 임진이라면 절대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요, 요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사주 전체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임진일주, 임진연생, 이렇게 임진월주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기해년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봅니다. 달라요. 무진과 임진은 아주 다르고 병진은 또 다르죠. 병진은 또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한번 볼게요. 기해년 습토의 작용. 그럼 기해년은 병화가 어떻게 작용이 되나 한번 볼게요. 자, 병화 입장에서 볼 때 기해년은 기해년의 기는 얘는 양화죠. 얘는 음토예요. 그러면 화생토의 기운으로 얘는 기토가 상관의 기운을 갖고요. 십신론으로 그래요. 육친론으로 그래요. 상관의 기운을 갖고요. 해수는 뭐가 될까요? 해수는 편관의 기운을 갖겠죠. 이게 잘 알면서 또 순간 말이 이렇게 늦게 나오네요. 편관의 기운을 갖게 되겠죠. 해수와 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순간 바뀌는 그 순간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상관과 편관을 가지니까 사실 완전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병화의 기운으로 얘네들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병화의 일주를 가진 사람이 식신이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병진 이렇게 아이고 플러스로 식신이 있어요. 이렇다면 이런 경우는 또 뭐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진이 원래 나쁜데 병진은 그래도 낫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특히 식신이 강한 사람, 옆에도 토가 막 있어요. 여기 사주에도 토가 막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구설수를 올해 특히 조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상관의 기운이 나를 치게 될 수 있어서 그렇고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만족 못하고 내가 진짜 정말 짜증나 죽겠어. 우리 상사는 왜 이래 하면서 상관의 기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반기적에. 또 그렇고 무엇인가 자기가 이걸 박차고 나가면 큰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막 들게 돼요.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심할까요?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예상되니 너무 극한적으로 그 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직업도 바꿀 수도 있고, 또 여자라면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렇지만 아주 좋은 남자가 온다,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관의 남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약간 나를 극하는 남자, 너무 강인한 남자, 나를 한 번쯤 막 엎어치기 할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좀 한번 한 템포 참고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은 병이라도 병자 다를 것이고요. 병인 다를 것이고 병진 다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병자는 유난히 약간 바람기가 잘 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병인은 역마성이 좀 더 강하게 될 수도 있고요. 병호라면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병호.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로 봤을 땐 나쁘지 않지만 화딱지가 너무 갑자기 확 치밀어 오르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병술도 같은 거겠죠. 인후술 화국을 이루는 그런 병술도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일주에게 있어서 이 기해년은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또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병자일주 한 번만 해볼게요. 병자일주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병자일주 한 분이, 아니 몇 분이 계시겠죠. 한 분이 아니고. 그러면 병자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자축이 묘할 때에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변한다고 또 잊지 마세요. 정관에 일지를 깔고 있어요. 병자일주는 자기 일주가 정관이에요. 그래서 붉은 기운, 이 병자일주의 병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확 내지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관이 있어서 아주 예의가 바르고 반듯한 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도 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수를 또 끼고 있으니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도화살의 기운도 가지고 있겠죠. 그럴 때 기해년을 만났어요. 병자일주가 기해년을 만나니까 얘는 기토 상관이 되는 거고요. 얘는 편관이 된다 했잖아요. 자, 나는 이런 해운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기해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사주학은 공간과 시간의 학문인데, 그 한 해의 운세는 그 어느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테러를 당하고 있는 그런 해에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해가 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해년해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에게 좋은 운이 올 수 있다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좀 어렵지 않다면 기해년 자체가 재성을 이루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우리를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언제냐, IMF 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었다잖아요. 막 건물 하나 나온 거 주워가지고 큰 부자 되고, 그때 때를 만난 사람들도 있듯이 언제나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별을 한번 볼게요. 병자일주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정해서 병자일주가 기해년을 살고 있어요. 기해년에 해운을 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엔 또 대운이란 게, 병자일주가 살고 있는 대운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대운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10년 대운이. 그걸 넘어갈게요. 그거는 좀 더 한 사람의 운명을 볼 때 보는 거고, 지금은 이 해운만 볼게요. 기해년에 1, 2, 3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해요. 1, 2, 3월 음력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얘가 병자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목생화의 기운으로, 또 병화 정화는 또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비견겁을 해줘. 같은 비견겁을 사는데 이 대운이나
월운이나 이럴 때는 거의 지지를 많이 봅니다. 어떤 결과론적인 면을 봤을 때는 요걸 보지만 지지로 봤을 때 이 지지만 또 지금은 설명해 줄게요. 인성운이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인성운이 지나가는 구간이 목생화로 나에게 이렇게 인성이 작용되는데 월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인의 한목, 해묘미 목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목화통명으로 목도 좋고 화도 좋다. 요 달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외적인 해묘미 역량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역량, 관인이 소통되는 역량 이런 걸 갖게 돼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기가 인기 스타가 될 것 같은 느낌, 인기를 얻게 될 것 같은 느낌, 활동력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병자 그렇지 않아도 자수가 촉촉한데 병의 기운이 다 꺼졌었단 말이에요. 습하죠, 습하죠, 습하죠. 한데 이때 목화에는 아주 활동성이 강하게 되는, 그러면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좋게 되겠죠. 또 나쁘지 않은 또 그때가 와요. 사오미는 이때 화의 기운이에요. 자기 고집이 아주 세겠죠. 비경겁이 또 오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화의 구간이 왔을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의 기운이 왔을 때는 어떨까요? 나쁘지 않다 그랬죠. 목생 화의 기운. 화의 기운으로 활동을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특히 병 잘하면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기서 병인이나, 병인도 나쁘진 않네. 자, 병오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한데 이렇게 너무 강하게 올 때, 그럴 때를 자기를 좀 한 템포만 다운시켜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이 이렇게 자수의 경우 잠이 원진이 오는 음력 7월 이때부터 약간 조심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원망의 기운, 잠이 원진의 기운, 기문의 기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좌우충이 깨지는 이때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화극금으로 요 금의 기운, 재성을 돈 벌려고 하다가 이때 또 재성이 발달하죠. 돈 벌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럴 때 사업을 시작하거나 돈을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자의 사람들이 신유술 구간에는 재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요때. 근데 뭐가 생길까요? 파스달. 그러니까 이분은 오, 미, 유 요럴 때 파스달은 그렇게 크게 작용되진 않는데요. 그래도 그럴 때를 항상 경제적인 관념, 재생관이 가능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목이 또 어떻게 되나요? 목생화, 인성운이 되니까 이때는 좀 문서운도 같이 쥘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생관이 가능한 구간에는 또 관성이 발달하게 돼요. 재성이 많이 발달할 경우엔 특히 그래요. 근데 관성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그때예요. 대부분 그 정치가들이 관성을 얻기 위해서 돈 쓰는 시기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현관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요 부분만 하게 되는데 이 전체를 보는 법이 또 중요해요. 근데 지금 한 요런 정도로 70% 가까이는 그렇게 작용이 되니까 한번 보시고요. 해자축, 아까 동그라미가 잘못 쳐졌었네요. 이렇게 쳐져야겠네요. 해자축, 이렇게 정축, 월이 1월로 넘어가겠죠. 양력으로 따지면. 아이고. 아이고, 안 써져, 글씨가. 자, 1월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갔을 때 해자축 구간은 수국화가 되겠네요. 수국화, 관성이 발달되게 되겠다. 그죠? 수국화의 기운으로 관성이 발달하게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해수 편관을 또 여기 이중첩 오잖아요. 자수가
중첩돼서 오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까 그랬죠. 병화가 같이 와주는데 병화의 복음 현상, 이중성 현상이 같이 오게 될 거예요. 이때 식상이나 비겁으로 조절이 가능하면 좀 나아지게 됩니다. 해자축 구간에. 이렇게 해자축 구간에는 방합이 유난히 강해지는 해자축 계절합이 유난히 강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아주 잘 써야 되고 자기가 몸도 마음도 다운될 때는 자신의 원초적인 기운, 병화의 기운을 더 확실하게 살려서 움직이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극복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남자라면 또 음양의 조화로 대체로 쓰기 좋은데요. 여자면 일지정관, 병자일주, 일지정관이 자수를 자꾸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쓰게 돼요. 자, 너무 강하게 나를 억압하는 기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배우자 궁이 병자일주는 절태양 중에 태지에 속해요. 얘가. 그러니까 태지는 정관태지가 되니까 여자에게서는 더더욱 어려운 면도 예상이 되는 거죠. 특히 병자는 한번 볼래요? 병자의 주요 케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병자는요. 자, 태극무늬를 한번 그려볼게요. 태극무늬에 보면 병이 붉은색, 자가 푸른색.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태극 모양하고 같아요. 근데 태극무늬의 원리가 잘못됐다고 스승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자, 원래 수승화강, 그러니까 수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화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수승화강의 자연적 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태극 모양은 그게 거꾸로 되었다. 그래서 항상 분리가 이루어진다. 나눔이 이루어진다. 분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병자가 그거예요. 정신적인 고뇌를 항상 끌고 안고 살게 되는 이걸 주역해로 보면 화수미제캐라고 해요. 화와 수가 결론 없이 답 없이 흩어져 버리는 현상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수화기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임오를 한번 볼게요. 임오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자, 임은 수예요. 수가 위로. 오가 빨간색이 밑으로. 그러니까 화수미제가 붉은색은 위로, 파란색은 아래로.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임오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모든 게 바로 잡히고 합일이 되고 군란이 일어나도 다 제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자일주의 그 원리는 그래요. 그렇다고 극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병화일주들을 한번 뽑아보았어요. 병인일주, 이분은요 제가 알고 있는 PD 선생님이세요. 방송국에 가면 너무 놀랍게도 병화일주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요. 전파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고 제가 병화의 기운을 이야기할 때 말씀해 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인성이 훨씬 더 발달한 신강한 사주의 병화일주인 거고요. 이분은 신강하긴 하지만 비견이 많이 발달한, 그죠? 신강하긴 하지만 비견이 많이 발달한, 같은 목화를 가지고 있지만, 목화통명 이런 거 같은 목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에 비해서 이분이 훨씬 더 인성이 반듯하세요. 이분은 여자 가수거든요. 근데 집이 굉장히 부자였었대요. 남편도 아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정화대운 이 시기에 모든 가정 다 버리고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그런 가수, 그러니까 음반 내는 가수가 된 그런 늦깎이 가수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사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병화일주, 가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PD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 기해년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분들 개인과 이야기를 또 나눌게요.
자, 이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분 사주도 아주 되게 특이한데요. 이분 병화일주 어쩐지 다르다 했죠. 술도 화해 작용이 많이 되는 요런 분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그 남자 가수예요. 아까 그분은 좀 이름을 대도 모르는 가수인데 이분은 남자 가수예요.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직접 만나서 사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진술충으로 지지가 깨지면서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생 고락을 또 펼치게 돼요. 근데 가수로서는 완전히 확실하게 성공을 했고, 이렇게 식신의 작용이 되면요, 이렇게 병화일주 남자가 식신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노래를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명예를 중요시하고 가고 이렇게. 그래서 20대 때부터 자, 수국화의 기운으로 자기가 조절되면서, 이때까지는 가난했겠죠. 목생화의 기운으로 계속 자기를 필요 없는 화의 기운만 잔뜩 들어오는 거죠. 이건 목화통명이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때부터 요때 30대에 아주 크게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화급금도 나쁘지 않죠. 이때 대박나게 돈을 벌기 시작해요. 재성운에. 자, 자기 지지만 깨졌을 뿐이고 첫 번째 결혼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나서 재혼을 해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분의 사주를 잠깐 보게 되었어요. 이분도 병화일주예요. 제가 알고 있는 병화일주 굉장히 많은데 어쩌다가 다 그렇게, 굉장히 이분은 잘생긴 병화일주예요. 어쩐지 병자일주죠. 병자일주들은 웬만하면 잘생겼더라고요. 웬만하면 예쁘고 웬만하면 예의 바르고. 그런데 이분은 관이 이렇게 많으니, 그런데 인성운이 굉장히 잘 이어져 있어가지고 요때 인성운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었고,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한 케이스에 속하고, 부모운도 굉장히 좋았고, 대운이 진짜 잘 흘러가죠. 이렇게 편관이 강한데 그걸 다 제압해주는 대운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측 맞는 요때 부인이 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잠이 원진 요때 아주 수많은 여자들과 많은 사연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 시기 빼놓고 이제 앞으로 또 좋아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죠? 토의 기운이 없는데 마지막 이 토의 기운이 이렇게 와주게 되겠죠. 이렇게. 이분도 개인적인 상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렇게 병자일주를 이야기하면서 병화일주 남자들의 또 여자들의 운세의 흐름을 같이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제가 역학 공부를 하면서, 이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걸 실천하면서 살고자 이렇게 누군가 카톡으로 보내준 이 문구를 여러분과도 함께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